서부 아프리카의 지적 문화적 중심지 세네갈 공화국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동쪽은 말리, 남쪽은 기니와 기니비사우, 그리고 북쪽은 모리타니, 서쪽은 대서양에 접해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을 흔히 사람 두개골 모양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세네갈은 볼록 튀어나온 사람 뒤통수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인구 352만 명 규모의 수도 다카르는 그중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국보다 조금 작은 면적의 세네갈은 국토 대부분이 해발 고도 100m 이하의 평지인데요. 남부를 중심으로 전 국토의 54%는 산림 지역이지만 세네갈 강 유역은 사하라 사막에 접하는 건조지대로 페를로 사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토 북부의 사막화 현상도 심각한데요. 세네갈 강 마난탈리 댐만 이 현상을 부분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막화 현상은 경작지가 감소되면서 식량 부족 등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사막 대추나무 등을 심어서 녹색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사막화 현상을 막는 최적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네갈은 오랜 세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 공용어가 프랑스어죠? 맞습니다. 17,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점령 대상이었던 세네갈은 18세기 말 나폴레옹 전쟁으로 모든 프랑스 기지가 영국에 점령됐습니다. 1816년 고레섬과 생루이가 프랑스에 반환되면서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화가 시작됐는데요. 세네갈을 아프리카 침략 기지로 삼은 것이죠. 1859년부터 65년 사이 세네갈 내 부족 왕국은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1946년 프랑스 연합 내의 해외 영토가 된 세네갈은 1960년 6월 말리와 연방을 구성했다가 그해 8월 세네갈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제와 문화 등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공용어가 프랑스어인 이유도 세네갈과 프랑스의 이런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세네갈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문화 수준을 지닌 것도 프랑스 영향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식민 지배로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네갈은 각 부족의 흑인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프랑스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세네갈의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면 소설, 시, 드라마 등 대부분의 작품들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레오폴드 생고르와 부알라 신부 등 우수한 시인과 작가,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로 장편 영화를 만들어 아프리카 영화의 선조라 불리는 우스만 셈벤과 같은 영화 감독도 배출됐습니다. 세네갈은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을 신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부족과 프랑스인 그리고 아랍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네갈은 이슬람교가 94%로 인구 대부분이 신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슬람교 공동체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적 지도자 마라부가 이슬람 교인들의 사회, 경제 생활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다 조직적이면서 종교와 정치적 입장을 가진 개혁적 이슬람 조직들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슬람 공동체는 지하 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탓에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각종 선거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압둘라의 와데 전 대통령은 선거 전후 이슬람 공동체의 성지 투바를 방문하는 등 정권 유지 기반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살람 말리쿰. 안녕하세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는 뜻의 세네갈 인사말인데요. 역사적으로 여러 아픔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